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국내 2차전지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모 시리즈를 기반으로 해서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본론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삼성 시리즈라고 하면은 삼성 SDI 같은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는 SK 이노베이션보다 LG화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생산해서 2차전지 관련해서 중국 쪽과 사업을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대장주다. 그래서 1년, 2년, 길게는 4, 5년까지 장기화를 노려본다라고 하면 LG화학을 손꼽죠. 과거에는 이제 LNF 같은 종목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고요. 한때 5,000원에서 5만원까지 가는 10배까지 가는 주가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에도 주목해 볼 만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인 거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처럼 신규 상장주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로는 첨보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는데 분명히 맞습니다. 제대로 보는 건 맞는데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하나 확정지어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코스모 신소재나 코스모학이 이제 감자 이후에 강세를 보이면서 이슈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체크를 한다라는 거죠.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테슬라가 중국을 기반으로 한 기가팩토리에서 양산품을 뽑아낸다라는 거. 보급형이라고 하면은 저렴한 제품이죠.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대로 출시한다라는 게 이슈 중에 하나인 거고, 두 번째로는 테슬라가 독일에서 두 번째 기가팩토리를 진행한다라는 거죠. 기가팩토리를 또 세우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서 이제 준비 과정에 있다. 근데 하필 그 부지가 과거 전쟁이 치러졌었던 곳이고 폭탄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폭탄 제거 과정에 있다라는 거. 요거는 오래 걸리면은 3년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020년, 2021년 요 정도 준비 과정 거쳐서 2022년, 2023년에는 양산품을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동차의 이제 고장이라고 하죠. 독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퀄리티가 기대가 된다. 근데 최근에 국내에서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는 내용은 테슬라의 마감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 테슬라가 사실 비싸잖아요. 테슬라 모델 3나 아니면은 테슬라 모델 X가 가격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가격대 치고 만족할 만한 퀄리티가 못 나온다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불만이 많고요. 저 역시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비용을 지불했는데 이 정도 퀄리티밖에 안 나오냐라는 관점에서 현재는 좀 혹평을 받고 있는 거고요. 혹평을 받고 있는 것이고, 중국에서 이제 양산품이 출시가 되게 되면은 가격대도 굉장히 많이 낮춰질 겁니다.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1억 중반대고 깡통이 1억 중반대죠. 그리고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으로 하면은 1억에 좀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부담이라는 거. 이것보다 더 낮춰지면은 괜찮죠. 많은 분들이 주목해 볼 만하죠. 체크해 볼 부분은 요겁니다. 왜 석유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지 않는지, 요 문제를 해결해 줄 부분이 바로 기가팩토리라는 거는 이제 사실이 된 거고요. 요 이슈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라고 하면은 석유차를 구매하는 비용, 구매 비용, 그리고 요거는 그 차를 팔 때까지, 그 차를 못 타게 될 때까지 드는 기름값, 유류비라고 하죠. 요 두 가지를 합친 게 전기차 구매 비용과 거의 맞먹기 때문에 구매 비용, 그리고 이거 유지비, 충전 비용은 굉장히 저렴하지만 구매 비용이 높다라는 점에서 진입 장벽이 높죠. 그래서 석유차에서 전기차로 안 넘어가는 중이고요. 이 구매 비용을 낮춤으로써
구매율이 올라가게끔 하는 게 바로 이제 중국이 해결해 줄 부분이라는 거. 중국의 기가팩토리죠. 앞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요겁니다. 석유차보다 훨씬 더 유지비도 적고, 그리고 구매 메리트, 가격 면에서도 메리트가 이제 확실히 커질 거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률이 더 늘어난다라고 저도 전망하고 있어요. 이미 시장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소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단위로 이제 메리트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LG화학 같은 거는 당연한 거고, 방금 말씀드린 LNF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노려볼 만한다는 거예요. 단기가 아니라요. 최근에 좀 주목해 볼 거는 두산 시리즈 중에서도 두산 솔루스와 그리고 두산 퓨얼셀. 정확히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두산 솔루스는 배터리를 만드는 두산의 자회사고요. 그리고 두산 퓨얼셀은 충전소입니다. 충전소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렇게 분리가 된 거죠.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 볼 부분은 요겁니다. 최근에 재밌는 공시가 올라왔는데 규모는 3천억 수준, 그리고 공급 지역은 아쉽게도 중국이 아니라 국내네요. 계약 기간이 보시게 되면은 2021년에서 2041년까지 20년이나 이렇게 길게 간다라는 거는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 보장은 누가 해줄까요? 국가. 한국 정부와 계약을 맺은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게 친환경차, 특히나 수소차와 전기차를 굉장히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그리고 20년이나 계약 기간이 되는 거는 국가와 계약을 맺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판단되고요. 두산 퓨얼셀은 말씀드린 대로 충전소를 만드는, 충전소를 이제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 더 확정 지어 볼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두산 퓨얼셀로 가봐야겠죠? 두산 퓨얼셀이 단순히 과연 전기차 충전소만 맞느냐? 아닙니다. 퓨얼셀의 모델 400은 도시가스를 근거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충전 베이스고요. 크기를 보세요. 8m에 2.5m에 높이 3m.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겁니다. 이 크기는 분명히 충전소예요. 충전소. 그리고 M400 하이드로겐. 요거는 보시면은 수소입니다. 수소를 가지고서 전기를 생산하는, 역시나 8m에 2.5m에 높이 3m. 충전소라는 게 확실한 거고, 높은 전력 효율과 깨끗한 물을 생산할 수 있는 무공해 청정 충전소라는 거. 세 번째로는 모델 400 LPG. LPG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충전소. 크기는 10m에 2.5m에 높이 3m. 이 크기가 절대 배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크기가 배터리로 사용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트럭류겠죠? 근데 트럭이 앞에 여기에 차가 있고 운전석이랑 여기 있고 이걸 뒷칸에 싣는다라고 하면은 이 차의 용도는 무엇이 될까요? 의미가 없죠. 분명히 이거는 충전소다라는 걸로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 두산 퓨얼셀도 있고, 두산 퓨얼셀 1우와 그리고 두산 퓨얼셀 2우도 있습니다. 우선주도 있는데 두산 퓨얼셀이 그나마 박스권 변동폭이 좀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시세로서 재미를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선주가 더 좋겠죠. 보시게 되면은 상장된 직후에 단타 구간이 2번이나 나왔었고, A 한 번, 그리고 B 이렇게 나왔었고,
요 C 구간은 기술적 반등, 그리고 D 구간에서는 본시세 또는 또 한 번의 기술적 반등 정도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종목이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거고요. 하지만 기간을 좀 단기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하고, 제가 두산솔루션은 따로 체크를 안 해봤지만 두산 퓨얼셀은 확실히 무언가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전 시세까지는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의 수주, 정부 수주 효과라고 근거를 잡아보는 거고요. 흐름이라고 하면은 요 흐름에서 꺾였기 때문에 최근 흐름이 바로 상방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박스권 하단 쪽으로 흘러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가격대는 8,000원 이하권이겠죠. 여기까지 터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탈했다가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기가팩토리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국내 전기차, 수소차도 계속해서 정책 효과와 함께 부각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그 언제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는 것도 마지막으로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준비는 돼 있지만 타이밍이 좀 아쉽네요. 뉴스로 보게 되면은 다음 달에 테슬라 보급형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내달이라고 하면은 다음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1월 설날 전 뉴스니까 다음 달이라고 하면은 2월 중에 나오는 거고, 요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테슬라의 2020년 실적 역시도 좋은 쪽으로 방향이 잡히겠죠. 2021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될 거고요. 국내에도 테마주 쪽으로도 미치고 실적주로도 연동이 된다라는 걸로 마무리 멘트 하고요. 솔직히 이제 신규 진입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고점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한 거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추가 매수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 그리고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9,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만원대. 만약에 추가 매수 기회 안 주고서 바로 9,000원대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비중 축소했다가 다시 한번 8,000원 초반선에서 잡고 2차 포인트, 2차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만원까지 가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절대 하락 추세로 해가지고 상장 폐지가 의심될 정도로 내려올 종목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전해 드리는 거고요. 뭐 정말 이게 답답하다 싶으시면은 9,000원 같은 구간에서 9,000원 정도 왔을 때 비중 축소하거나 아니면은 완전 현금화를 통해서 현금을 확보해 두고 그 시장에 맞는, 그 타이밍에 맞는 테마주로 환승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현재 시장의 주도주, 유행하는 테마의 핵심 종목 같이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관련 일정이 무엇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서 공개 추천주 리딩도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링크 타고서 제가 운영하는 톡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